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은 내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송달 장소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집으로 우편물이 안 가게 할 수가 있고요. 생활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은 재산을 빼돌린 걸로 봐서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배우자로부터 협조받아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가릴 수는 없고,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막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웬만하면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킬 수 있는 실수?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는 법원이잖아요.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법원이 누구와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그 소통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채무자와 소통을 하고 채권자와 소통을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소통을 하는 방법으로는 전화를 할 수도 있겠고요. 채무자의 주소로 우편물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때 첫 번째 위험이 있죠. 채무자의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어떡하느냐.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은 내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송달 장소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집으로 우편물이 안 가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신다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테고, 그럼 모든 송달은 전자소송으로 변호사에게 송달이 됩니다. 우편물 송달에 있어서는 우선 걱정할 것은 없으세요. 그 다음으로 또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직장에 알려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장에서 몇 가지 문서들을 떼야 됩니다. 재직증명서도 떼야 되고요, 급여명세서도 떼야 되고, 퇴직금 산정 내역도 떼야 돼요. 이런 거를 뗄 때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회생하기 위해서 이거 뗍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어디 제출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한다면 그것만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사기 이런 걸로 해당한다나요? 사기는 안 됩니다.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껴있지 않아서 그거는 사기에 해당을 안 해요. 그 다음 또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염려하시는 게, 회사에 우편물이 가지는 않을까. 우편물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집으로 가는 건 송달 장소 변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대리인을 통해 수령도 할 수 있으니까 직장으로 우편물이 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는 뭐냐면은, 보통은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만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갑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가는 거예요. 마치 은행에게 가듯이 회사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개인회생하기 전에 채무가 많은데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다가 연체가 되고, 나의 채권자가 나의 급여계좌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미 급여계좌 압류 결정문이 도착을 하고, 회사 인사팀에서는 나한테 급여를 185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에 해제 신청을 해야지 총 월급,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월급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압류 해제 결정문이 회사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가겠죠. 회사에 있는 걸 풀어야 되니까. 회사에 있는 걸 풀기 위해 회사에 가면은 압류 해제 사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라는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회사가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이전에 내 급여가 압류됐던 것을 풀기 위한 절차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릴 수는 없고, 유일한 방법은 내 급여가 압류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급여계좌 압류가 애초에 안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미 이루어진 급여계좌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어떻게든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을 굳이 묻지 않는데, 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대한 내역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내역, 아니면은 금융재산 소유 내역,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 없이 기관과 기관 사이의 연락만으로도 자료를 얻어낼 수는 있으니까 반드시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닌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일 곤란한 경우인데, 내가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준 내역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은 재산을 빼돌린 걸로 봐서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배우자의 통장 내역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웬만한 사실조회로는 알려주질 않거든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배우자로부터 협조받아서 받을 수밖에 없죠. 못 받으면 청산가치에 더해야 되고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청산가치에 넣거나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협조를 얻거나 두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실조회 그 얘기하셨는데 네. 배우자가 몰라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동의 안 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 아닐까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서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정보가 털리는 문제는 있겠지만 개인회생의 목적인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분배 이런 가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